그 민주당 입당을 좀 늦게 했잖아요. 늦게 해서 그렇죠. 조금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뭐 지역사회에서는 일을 많이 했는데 네. 과연 민주당의 이 장에 있는 어떤 장벽 오래 일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고양시민에서 34년이나 일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또 민주당 강령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고 기회균등한 사회를 만든다. 뭐 그렇지. 이런 강령에 의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 제가 막 나서서 어떻게 주장을 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마침 당에서도 네. 저의 이런 경력들을 좀 인정해 주셔서 네. 늦었지만 민주당 부대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또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그 망해가는 정당과 흥하는 정당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네. 정치 신인이 기존의 장벽에 좌절하는 정당은 망하는 정당이고요. 네. 그래도 벽을 문으로 알고 뚫고 나가서 시민의 지지와 또 진정성만으로 뭔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당. 그 당은 흥하는 정당. 네. 예, 민주당이 그런 정당인지 아닌지는 이영하 부대변인이 얼마나 성취하느냐. 네. 뭐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요. 저 부대변인 되시고 뭐 논평도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저기 부대변인은 사실 논평의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나 네. 뭐 지방선거 또 이런 것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이 있다면 네. 좀 적극적으로 논평을 하고 싶은 입장이고 어떤 또 그런 의사를 좀 전달했습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네, 네. 자치분권 문제라든지 네,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지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때 네.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가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고양시장 선거 구도입니다. 지금 네, 네. 뭐 저쪽 당에서는 DH 네. 이동환 씨가 또 나오려고 할 것이고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동환이가 다음엔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많은 도전자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정창래 대표가 계속 당원 주권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네. 무조건 권리당원을 투표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컷오프 없애겠다. 네. 근데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시면서 그건 굉장히 동의가 돼요. 네네네. 예, 억울한 컷오프는 없도록 네. 하겠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조금 머뭇거렸던 분들 또 자신이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거 진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에는 약 10여 분 정도. 네네. 이 10여 분 정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뭐 DH 네. 이동환 네. 국민의힘 현 시장은 다음에 안 될 것이다. 그게 관측이 되니까 지금 네. 너도 나도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우리 이영하 후보도 그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근데 아직 현실적인 좀 장벽은 보입니다. 네네. 저도 예. 여론조사 보고 좀 지역사회에서 많이 일했지만 음. 제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낮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좀 하려고 하고요. 오히려 좀 주변 분들은 당에 입당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부대변인도 얼마 안 됐는데 뭐 이 정도의 당의 경력을 이 당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또 그렇게 된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오히려 제가 좀 용기를 좀 얻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여론조사 방법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여론조사할 때 어떤 직함을 이제 내걸고 여론조사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직함을 내건 후보가 있고 네. 민주당의 직함을 내걸지 않고 그냥 저 같은 고양시민 대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론조사 할 때 이제 그 개인의 의사를 좀 어떤 직함으로 당신이 나가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이제 언론사에서 정하다 보니까 민주당 직함을 가진 분 한 분이 이제 높게 나오고 그 명재성 경기도 의원. 명재성 경기도 의원 말고 이제 그 정병춘 씨는 이제 정책위 부의장님이시거든요. 예. 정책위 부의장이 이렇게 타이틀로 나가니까 좀 예. 상당히 좀 유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직함이나 이런 걸 할 때 네.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네. 보니까 이 여론조사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인데 네.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네, 네. 고양시에 살고 있는 한 505명을 네.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이 표본 오차가 100%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조사 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조사인데 여기서 이제 응답률은 6.5%고요. 이영하 후보가 4%. 지금 가장 앞선 걸로 나온 명재성 경기도 의원은 10.7. 네, 네. 네. 이 정도면 뭐 차이가 거의 많지 않죠. 예, 네, 네. 이거 정말 열심히 뛰면은 네. 바뀔 수도 있는 네네. 그런 구도다라고 네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압도적 1위는 잘 모름, 그 다음이 없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둘을 합치면 거의 50%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고양시장 후보들은 뭐 누가 대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구조인 네네. 것이죠. 맞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여론조사 할 때 네. 앞으로 저는 꼭 민주당 부대변인의 명칭으로 좀 해줬으면 제가 조금 더 공정한 이제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입당해서 이렇게 이제 신무사를 그만둔 지가 7월 말이었거든요. 작년 7월 예, 말. 그리고 예. 이제 나오자마자 열심히 권리당원 모집하고 그다음에 또 활동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추세로 좀 지역 주민을 만나고 제가 왜 민주당에 입당했고 또 고양시장 왜 되려고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 고양시장 관련한 이야기는 좀 뒤에 가서 하도록 네네. 하고, 자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보고 계속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심판 과정을 보면서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괴감? 네네. 왜? 왜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그러면서 왜 바둑 두면서 복귀하잖아요. 예. 야, 이 판이 왜 이런 판이 됐을까? 이렇게 정말 우리 사회 모두가 좀 되새겨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야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언론은 또 정치권은 또 우리 지역 주민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민주주의를 우리가 좀 풀뿌리처럼 만들어야 네. 이런 사태가 다시는 안 일어날까?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그 TV를 시청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이야, 정말 이런 놈한테 우리 국가 권력을 위임했다니 이건 진짜 강도한테 네. 칼을 쥐어준 꼴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선고도 사형으로 나와야 한다.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입장이시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란 네. 때 그 고향에서 어떠셨어요? 네. 그 고향신문 발행인이셨고 그때는 저는 이제 물론 집회는 나갔죠. 네. 집회 이제 언론사에 있었지만 불구하고 집회는 열심히 그때는 뭐 언론을 취재하러 나간 건 아니었고요. 시민의 한 명으로 가서 촛불 집회 참여하고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이 민주당 시장이었으면은 네. 이 내란의 감도가 달랐을 거예요. 네. 근데 거의 윤석열을 닮은 이동환이가 네, 네. 시장으로 있는 고양시에서 이 국가적 내란을 경험한 네. 것은 아마 남다른 체험이 아닐까. 또 게다가 또 그 이동환이가 가장 미워하는 고향신문 네. 의 발행인으로서 네. 맞이하는 내란의 어떤 느낌 이런 네. 것들은 아마 특별히 네, 특별했을 것 같은데. 특별한데요. 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네.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윤석열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치를 하면 네. 국회나 또 국민이 촛불을 들고 가서 탄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한 일을 해도 이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중앙 정부는 네. 견제도 많고 네네. 또 관심도 많고 하니까 네. 그 브레이크를 걸 여지가 많은데 이게 기초 자치단체장이 네. 지멋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뭐 제동을 걸어도 잘 걸리지도 않고 그쵸. 무력감만 느낄 뿐이다. 그렇죠. 아. 그게 이동환 시장 4년 내내 느꼈던 무력감이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정말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을 때, 네. 또 그게 경제적인 피해, 여러 가지 피해를 주었을 때 자치단체장을 그 권력에서 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주민 소환제나 제도들이 한두 개가 있긴 한데 네. 그걸 달성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지방의회의 권한을 조금 더 줘서 이런 자치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런 게 그러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 이동환 같은 예. 시장이 나타나가지고 네. 완전히 엉망진창. 그 제자리에 앉아서 시정을 돌보지 않고 자꾸 해외를 돌아다니는데 네. 이번에 또 나갔다고요. 네, 34번째 34번째. 해외에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그래서 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동환 씨가 돌아오면은 네. 이거는 그 귀국이 아니라 방한이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지경이란 네. 말이죠. 자 이런 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주민 소환제가 있어요. 음. 근데 주민 소환제가 전 어떤 이게 어려워. 예, 예. 어려워. 그래서 잘안 돼. 그 너무 많은 그걸 달성하기 너무 많은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주민 소환제의 조건을 낮추고 그다음에 의회가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들을 좀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 강화하면 훨씬 이게 뭐랄까 그 지금보다는 이렇게 무대책으로 바라만 봐야 하는 거는 많이 극복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 보지만은 그냥 뭐 여론이건 법이건 뭐 아무것도 안 통할 때는 국민들이 이렇게 그냥 어이없이 쳐다보는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동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해외 가는 게 엄청난 많이 논란이 됐지만 네. 그 이후로 29번째 갔을 때 또 하여튼 되게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그 뒤로 꾸준히 가셔가지고 지금은 34번을 달성하셨거든요. 그 다 비용은 당연히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네, 세금으로 가죠. 그래서 예. 달성하셨기 때문에 이랬을 때, 그러니까 시민의 여론도 언론의 비판도 통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자치단체장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제도들을 촘촘히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나쁜 경우는 그러한데 네, 그 선한 시장, 네네. 일 잘하는 시장이 그렇게 뭐 해외에 뭐 당연하죠. 예, 출장을 한다든지 뭐 공익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네. 이 시장을 연맥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든지 네. 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네. 대비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랄까 시민의 여론을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게 잘 아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굵은 흐름을 보면 시민의 여론이 항상 좀 뭐 다중의 지혜랄까? 네.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론이 한번 걸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언론이 한번 걸을 수가 있고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이게 무리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비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좀 살펴보고 이걸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견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들어가고 그 제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완화돼야 된다고 그 봅니다. 시민의 집단지성을 믿으면서 네. 나아가는. 알겠습니다.